요 책입니다. 그림 놀이를 통한 어린이 심리 치료. 네, 요 책에서 이제 위니캇이 자신의 안녕하세요. 쌍둥이 파파입니다. 오늘은 위니캇의 스퀴글 놀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위니캇의 스퀴글 놀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영상을 두 개 첨부를 했는데요. 유튜브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는 이제 위니캇에 대한 설명 영상이고요. 하나는 이제 스퀴글 놀이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스퀴글 놀이는 위니캇이 아이들과 심리 상담을 하기 위해서 개발한 방식이지만 일상 교육 장면이나 여러 가지 활동 장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미술 치료에서는 난화 기법이라고 소개되면서 이런 위니캇의 스퀴글 놀이가 발달되고 있는데요. 스퀴글 놀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어떤 형태가 없는 낙서 형태의 미완성 그림을 놀이 심리 상담사가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동이 그림을 완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완성된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동이 다시 미완성된 그림의 낙서를 치료자한테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자가 그 그림을 완성하고 그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검정색으로 A4 용지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1, 2, 3, 4. 이제 A4 용지를 주기 전에 이렇게 하단에다가 번호를 표시해서 이제 몇 번째 그림인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상단에는 날짜와 아동 이름, 그 다음에 이 그림에 대한 주제, 이렇게 놀이가 끝나고 나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 하단의 그림은 스퀴글 놀이를 할 때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상단에 표시하는 것은 스퀴글 놀이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놀이심리 상담사가 이제 기록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퀴글 놀이 하면서 아동이 말하는 것이라든가 표현하는 것들, 제스처라든가 행동들을 별도의 기록지에 기록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놀이심리 상담사들은 놀이치료할 때 기록지를 기록하니까요. 그것을 이제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일단 치료자가 임의의 그림을 미완성된 그림 형식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아동을 이 그림을 보고 이제 그림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그림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동이 낙서를 하게 되면 놀이심리 상담사가 그 낙서한 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완성하면서 이 그림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스퀴글 놀이를 하기에 앞서서 어떤 아동의 그림 발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동은 초기에는 어떤 신체 탐험적인 형태로 그림이 표현됩니다. 그때 표현되는 것은 감정의 발산 형식입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고 낙서하고 흐트리고 두들기고 뿌려 흩어 뿌리고 그런 형식의 그림의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주로 한두 살까지 많이 나오는 형태이죠.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인지가 발달하면서 무언가 반복하는 형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반복하는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림이 처음에는 이렇게 원을 그리고 싶어도 이렇게 여기 부분을 이렇게
매듭을 잘 못 지는 모습들이 나오다가 어느 요 반복 묘사 시기에서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해서 딱 맞춰서 하나의 원을 완성하는, 이게 네모를 그리더라도 이렇게 완성을 못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딱 완성이 되는 시점까지 그림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림이 의사소통의 매체로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어른들도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의 형태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달하면서 상징적 형상과 자기 표현, 의사소통으로서의 어떤 정형화된 그림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과 하면 이제 정형화된 그림 형태가 이 정형화 단계까지 발달을 해야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스키글 놀이를 하고 나서 그림이 완성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림의 제목은 무엇이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그림의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서로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것 같니? 내가 이 작품 땡땡이에게 질문해도 되니?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은 전체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제목이나 주제를 물어본 다음에요, 아동의 반응에 따라서 좀 더 아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가 표현될 때 그때 쭉 계속 질문하면서 표현하시면 되시고요.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로앤폴드는 아이들의 그림의 발달을 인지 발달과 어떤 성장의 사고를 조직하는 능력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 발달에 따라서 그림 표현들이 성장하더라.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가 그림 발달에 있어서 이제 결정기가 된다라고 합니다. 처음 초기에는 이 당시 로앤폴드는 만 4세까지 난학입니다. 난학은 이제 낙서죠. 낙서 형태의 그림이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전 도식기가 만 7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하는 것은 없는, 이제 아이한테, 아동한테는 의미가 있지만 일반 대중적으로 어른들이라든가 사회에서 바라보는 어떤 의미들이 없는 시기가 이제 만 7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식기가 사용하고 기저선이 사용되는 시기는 만 7세 이후이다. 그래서 이제 그림이 발달되면서 형태적 사실과 정교함들이 더 발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만화적으로 의사실화하기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앤폴드라든가 많은 그림 발달에 있어서 도식기까지는 발달을 한다. 도식기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면 사람의 모습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이 되죠. 파마도하고 거의 이렇게도 그리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도식기 기호입니다. 사과를 그리면 뭐 이렇게 명암은 둘째치고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있는 이 도식기까지는 일반적인 아이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발달하더라. 하지만 그 위에부터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이 그림에 대한 부모나 그 아이의 받아들이는 경험에 따라서 발달할 수도 있고 발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도식기 기호 상태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스퀴글 놀이라는 것을 위니캇이 소개를 합니다. 이 소개하는 책 제목이 저기가 있을 텐데, 네, 요 책입니다. 그림 놀이를 통한 어린이 심리 치료. 네, 위니캇이 자신의 상담을 하면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기법이 이제 스퀴글 놀이입니다. 스퀴글 놀이라는 건 그 당시 아이들한테 이제 놀이 형태로 있었던 건데, 그것을 이제 상담이라는 심리 치료라는 장면에 위니캇이 사용한 것이죠. 요 책에 보면은 사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만 5세 로빈이라는 아동의 사례를 보면은 이 스퀴글을 통해서 위니캇이 무언가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떤 개입을 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아이들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을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면 세계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노빈이 오게 된 계기는 학교 거부,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문제로 왔는데, 단 1회 이 스키글 놀이를 통해서 40분 동안 이제 위니카 사고, 이제 주고받고 그림을 그리는 통해서 이러한 학교 가기 싫어하는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물론 노빈이 한번 유니캇을 만나고 스퀴글 놀이를 했다고 해서 학교는 즐겁고 행복한 곳이야 라고 이러면서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대한 거부감은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로빈은 학교에 점차적으로 적응하면서 학교를 잘 다니는 모습이 나왔던 이제 성공적인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그림 예시를 제시하면 좋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좀 결정적인 부분은 아동이 이런 그림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제가 잘 그릴 수 있을까 모르겠네. 네, 이런 그림을 제시하면 위니까지 이것을 역시나 네, 그림 수준이 아주 부족합니다. 오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듯한 모습으로 완성을 하면서 이 주제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아동이 막 신이 나서 이 오리에 대해서 마치 걸어가면서 라이프 총을 들고 있고 전진하는 거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이제 위니캇은 이 등교 거부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불안과 연관되어 있는 심리 기제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어렸을 때는 분리불안으로 나타났다가 학년기가 되면 학교 거부, 등교 거부로 나타나는 것을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기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총이라는 것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들음으로써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위니캇은 이해를 했고요. 이 그림에서는 아이가 그냥 표현한 것만 듣고 그 해석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빈이라는 아동이 학교로 점차 적응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는 사례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은 이 그림을 통한 어린이 심리치료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이치료뿐만 아니라 일상 자녀들과 그래서 어떤 그림에 대한 의미를 막 부여하고 이 그림을 그렸으니 너는 심각하고 하고 막 걱정하고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아이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방법의 하나로 사용하셔도 괜찮은 기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